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저항권 법적 검토와 책임.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저항권의 정신적 역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저항권이란 민주적 기본 질서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됐을 때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긴급한 권리로 이해됩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저항권 행사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체제가 중대한 침해를 받거나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 유효한 구제수단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제수단이 남아있는 경우 저항권 행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 그쳐야 하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거나 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의 왜곡된 주장. 최근 보수 정치인, 극우 유튜버, 일부 지지자들은 저항권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성격에 주목하며 국민저항권을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 질서가 이미 무너졌다는 전제 아래 국민저항권 행사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저항권의 본질과 요건을 왜곡한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폭력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헌재가 제시한 저항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저항권은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를 주장하려면 헌재가 명시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저항권은 무분별하게 행사될 수 없으며 질서 교란의 도구로 이용될 경우 이는 단순한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항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요건에 비추어 이번 사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회, 수사기관, 법원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 사태를 시도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충성 요건. 저항은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구속적 부심,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 보석 신청 등 여러 구제 수단이 남아있어 저항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극적 목적.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 그쳐야 하며 사적 응징이나 체제 개혁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부지법 난동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보복과 법원 사무실 파괴를 목적으로 했으며 질서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이번 난동 사태는 헌법적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 1. 건조물 침입죄. 2. 공용물건 손상죄. 3. 소요죄. 다중이 폭행, 협박, 파괴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4. 내란죄. 법원을 장악해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며 최소 5년 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 유서 사례 비교. 1. 미국 의회 폭동 사태. 2021년 단순 가담자 징역 4년 5개월. 주도자 18년에서 22년 중형 선고. 2. 박근혜 탄핵 당시 폭력 사건. 2017년 경찰 버스를 공격해 방호벽을 훼손한 사례 징역 2년. 헌법기관 마비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이번 사태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만큼 훨씬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의견. 저항권 주장 부적절성. 현재 상황은 훼손된 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법적 절차 수사, 재판, 영장 발부가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강력한 처벌 가능성. 이번 사태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담자들에게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단순 폭력 및 폭동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